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80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658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어제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도 1163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3분기를 결산하는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가 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특히 컨센서스를 31.4%나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 충당금 환입과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전체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2,685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이 군수 부문과 기체 부품이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군수 부분 매출액이 1조 7천억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대비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KF-X 제체 개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F-X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시제기 양산으로 매출액이 9,800억대 정도까지 성장하면서 올해 대비 86% 정도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P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피어 대비 아주 저평가는 아닙니다만은 4분기 일회성 이익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환입 가능성과 그 3분기에 어닝이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스페인 스왑딜 가시화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KFX라든지 LAH 등의 같은 담보된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일회성 이익과 대규모 수주 이벤트에 따른 올해 수주 성장기에 따른 PR 밸류에이션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일단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눌림목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매수 전략은 필요한데 현재가부터 37,0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타일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탑5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종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3위권까지 도달이 된 종목이죠. 그리고 4위에는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4.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위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5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메디포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는 TBC 3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5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77.7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네이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8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 3달 정도가 됐는데요. 어제 드디어 시총 3위권까지 도달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페이를
네이버를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는 네이버 페이에 이제 분사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사의 진출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이 외인 기관 20만 주 이상 이제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도 지금 이제 뭐 외인과 기관에 이제 그 수급에 이제 그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가격대는 17만 5천 원으로 다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최근에도 계속 이제 수급의 이탈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 20만 주 이상의 수급 이탈 현상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았다 이런 좀 평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진입을 해서 17만 원대까지 바라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올해 지수 흐름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좀 이렇게 따라붙기보다는 네. 조금 조정이 줬을 때 좀 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입 시점은 한 15만 5천 원 부근부터 해서 네. 재진입을 고려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1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6,600억을 달성을 하였고요. 네. 영업이익은 이제 2,021억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이게 더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흐름상으로는 수급의 이탈이 이제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무난히 이제 상승을 지켜보시고 조정을 줄 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좀 롱숏 개념으로 해서 네이버가 상승을 하면 카카오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네. 또 이제 카카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이버가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하락에 따른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네. 항상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보다는 현재로서는 네이버로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네이버를 고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롱숏 개념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환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TBC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3%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적으로 저번에 한번 고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진행한 종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저점을 잡아서 포착해서 매수를 했었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큰 수익률을 가져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박스권 상단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고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총선까지 이제 정치 테마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아직 충분하다.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정치 테마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정치적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에 맞게 좀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인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네. 불확실성하다. 바이오주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에는 약간의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약간의 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요. 이 코스피는 0.6%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97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56포인트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사실 좀 많이 보수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일에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2100과 2150포인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이제 강하게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외인과 기관의 그 어떤 강한 이제 주체에서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그 FOMC 회의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일단락되었고 또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좀 강한 이제 수급 흐름이 나와 주어 2,100, 2,150 포인트의 강한 이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후 증시를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의 이제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이제 평균 이제 금요일과 같은 그런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따라서 사실 조금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그 대형주나 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실적주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이제 종목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이제 약간 좀 편식한 느낌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 또한 680포인트가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제 660과 650포인트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제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있었던 이제 업종이 이제 게임 업종하고 화장품 업종인데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강한 수급 흐름을 보였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승이 나올 뻔했지만 외국인의 이제 그런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손바뀜으로 이제 보여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추천을 드리겠지만 화장품 업종에 좀 집중을 하셔서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브리핑으로 이제 좀 드릴 종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사드 이후에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대명절이 있었죠. 광군절이 네, 있었는데요. 네. 예, 이때 이제 중국의 이제 단체 포상 관광객을 네. 저희가 이제 뭐 화장품 업종이나 중국과의 밀접한 이제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보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중국의 아오랑 그룹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6천 명이 단체 관광객이 왔습니다. 이때 치맥 파티를 했었고요. 네. 중마이 그룹에 이제 7,500명이 네. 또 다 같이 와서 삼계탕 파티를 해서 네, 기억나요. 제가 네. 사진을 봤었던 네. 기억이 이제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런 단체 포상 이제 관광객이 네. 이제 올해 이제 9월에 이제 조금 포착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엔루이 위압 과기회사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중국 전역에서 항공길이 17개를 이제 정기 항공편으로 국내에 3,000명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한한령에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제 이제 좀 화장품 업종을 지켜봤는데 이번 주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적으로 이 한동안의 장 흐름은 혼조세의 성격을 띠는 장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적으로 큰 상승 동력은 아니지만 조금씩 장세를 회복하는 국면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와 표면적인 경기 지표로 보았을 때 상당히 기초 체력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초 체력이 낮았을 때는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증시는 자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전 한동안의 장세를 보시게 되면 대외 환경적인 요인에 증시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증시는 이제 투심의 위축, 혼조세,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증시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투자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지수가 이제 조금 상승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잘 출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의 장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고요. 수급 또한 개별적인 호재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선 시장 상승 모멘텀이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또한 혼조세의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이제 증시의 흐름을 잘 살펴보신 후에 종가 매매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전일 아모레 퍼시픽 이제 화장품 섹터가
조금씩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도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주가 올랐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시설 투자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일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섹터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섹터에서는 이제 반도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조금 매력이 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 상승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트 진로가 최근 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맥주나 소주 관련해서 워낙 또 실적 호조가 나왔잖아요. 네네. 서동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맥주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불매 운동으로 해서 하이트 진로에 이제 조금 영업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증가된 것 같고 네. 또한 이제 그 하이트 진로에 테라라는 그런 이제 그 맥주인가요? 소주인가요? 어떤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전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를 네. 이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수급이 이제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이 이제 해당 종목 또한 이제 하루에 20만 주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급이 이제 유입되었다라고 하는데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평단가는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게 되면 네. 9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27,000원 부근에서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을 모아 왔다가 네. 현재 이제 신고가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에이펙 이제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아마 있습니다. 11월 23일이 이제 지소미아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이 이제 해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한일 정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이제 뭐 중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적인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일본 뭐 맥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급감이 될 거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나미인데요. 어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이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모나미가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은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나미 저번에 이제 일본 수출 관련해가지고 모나미도 큰 급등을 하고 있었죠. 이제 애국 테마 관련해서 올랐었는데 이제 전일 이슈와 함께 금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테마 같은 종목에서는 테마가 한번 엮이게 되면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끝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주가의 흐름이었지만 어제 전일 이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가져가는 모습. 하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오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들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80선, 코스닥은 658선에서 마감이 됐었죠. 미국 측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를 3번이나 단행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괜찮았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주들도 호실적을 보였던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는 0.4%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81,7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엇갈리는데요. 0.37%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와 네이버였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여전히 3위권 자리하고 있고요. 165,5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95,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20만 원 선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8위권은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입니다. 일단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의 흐름은 대부분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2081선, 코스닥 시장은 658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펄어비스 강보합권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만 5천 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약보합권, CJ ENM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좀 급등하면서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이와 함께 7만 8천 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최근 좀 이 조정을 들어와 있죠.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반등합니다.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SK머티리얼즈도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9위권과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아모레주입니다. 예, 동사는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사로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등 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자회사 아모레 퍼시픽의 산하에 있던 차 브랜드 오설로그 자체 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동사는 10월 30일 3분기 시장 전망치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예,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1조 5,704억 원으로 7.4% 증가를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0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하였고 당기순이 역시 1,123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8%나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향상 원인은 중국 프리미엄 화장품 소비 확대로 인한 면세 부분 회복과 온라인 시장 매출 상승세를 견인하며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있는 국내 오프라인 매장 구조 조정과 신채널 공략으로 에스쁘아와 에스트라 등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 실적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이제 최근 이슈가 이제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2천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였습니다. 예, 유상증자 이제 사용 초과 조달 금액으로는 1,600억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지분 추가 매입과 이제 400억은 오솔록 사업 투자 금액에 이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보통 유상증자 발표는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로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사 역시 유상증자 발표로 11% 이상 이제 공략이 나왔었는데요.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보통주가 아닌 전환 우선주로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이제 발생일이 약 10년 후기 때문에 사실 중단기적 주가 향방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동사의 서경배 회장이 유상증자 2천억 금액 중 87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즉 경영자의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의 참여로 인해서 유상증자의 악재가 호재로 전환을 하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에선 전년 대비 9% 증가한 4,865억 원의 매출과 이제 33% 증가한 34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며 조금씩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업 부문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으로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성장한 4,521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북미 사업 부문은 미국 세포라에 진출을 하며 또한 이제 미국의 세포라에 진출을 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1호점을 이제 오픈하며 주요 브랜드의 매출 성장 및 채널 포트폴리오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4% 성장한 2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사의 시장 다각화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21만 5천 원 최고가에서 최근 저점이 5만 800원을 기점으로
약 76% 주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중국 화장품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 후 2년간 상승에 대한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중국 사드 영향으로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며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액 같은 경우에는 외행 기간 하루 기준 5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경영자의 자사주 매입 호재와 외인의 최근에 9만 8천 주 정도의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를 추천을 드리면,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광군절에 대한 중국 관광객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므로 화장품 업황에 강한 순환매가 보였기 때문에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7만 6천 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6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이 역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동사는 주력 판매 제품인 마스크팩을 포함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 8월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마스크팩 제조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면서 지분을 콜 마스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품목 확대와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종합 화장품사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와 올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스토리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사는 블랙 물광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코스메틱 업체입니다. 과거 중국 현지 시장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마스크팩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업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전자상거래법 강화 및 규제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장 효율성에도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동사는 생산 시설에 대한 직접 보유보다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이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어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서 올해 5월 굉장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신사업을 위해서 RF텍이라는 LED 기업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위약품, 의료기기, 성형, 미용 관련 제조 판매 등 기존 화장품 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RF텍을 인수를 하면서 신사업으로 추가를 하였는데요. 최근에 그 동사는 최근에 그 미용 필러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유명 위약 박사와 70억 규모의 보톡스 균주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필러 시장에 신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큰 마스크팩 공장을 한국콜마 홀딩스에게 매각을 하였지만 양사 간 북미 진출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과 북미 신시장을 겨냥한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여 동사의 브랜드 스킨케어 및 마스크팩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까지 시장을 다각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ODD 업체인 한국콜마 홀딩스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최고점 28,000원에서 최근 저점 3,710원까지 하락하며 약 2년 만에 무려 85%의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팩의 주력 사업인 동사의 경우 생산 공장 매각 이슈는 동사에 있어서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화장품 업종의 강한 순환매가 느껴져 동사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55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대덕그룹 계열의 인쇄 회로기판 전문 업체로서 PCB라고도 불립니다. 인쇄 회로기판 및 영상 회로기판 등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PCB는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용 전장 부품 등 모든 전자 부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보통신 제품 제조업체의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타격이 있었으나 일부 특수 사양 제품을 제외하고 PCB 원재료를 기존 일본 등의 해외 수입에서 현재 LG화학, 두산전자 등의 국내 중심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공급에 대한 유동성 확보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PCB는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과 전략 거래선 내 점유율 증가 그리고 가동률 상승 등의 이유로 반도체, 통신 장비 PCB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3분기 양호한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5G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내년부터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더딘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5G 통신 사용 서비스 가능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제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아이폰 11까지 출시 후 계속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고 있으며 5G 스마트폰 확산 속도보다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가 5G 통신망 구축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5G 스마트폰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이제 5G 투자 수혜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고객사 5G 통신 네트워크 사업부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투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판 부분의 매출액이 늘어나 이제 외형 성장을 조금씩 견인을 하고 가동률 상승으로 현재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사업 꾸준한 가동으로 인한 안정적인 실적 및 2020년도부터 스마트폰, 5G 장비 매출 증가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드리면서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이제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 그다음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7개의 계열 회사와 함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구조물 해체에서부터 폐기물 수집 최종 처분까지 일괄 처리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인선 ENT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상반기 때 이제 10년 만에 개시하는 매립 사업에 대한 기대로 급등을 하였고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부분의 건설 경기 부진에 따라서 판가 및 생산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의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약 73%의 증가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불안정한 지금에도 지난해 분기 평균 이익과 조금씩 비슷하게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3분기 또한 실적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이제 저조한 실적을 4천 매립장의 가동으로 이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 2009년에 발생한 광양의 둑붕괴 사고로 10년 동안 가동이 안 되던 광양 매립장에 이제 8월 초부터 가동이 재실시가 되면서 3분기 빠른 안정화를 가하고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폐기물 매립 처리 단가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5년 4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12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 확인된 불법 폐기물 처리 시한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인선 ENT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선 ENT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파쇄, 재활용 부분에서 철 스크랩 가격이 키로당 36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현시점, 노후 차량 및 자동차 재생용품 시장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차량 폐차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초에도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까 생각을 해봤었지만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하락폭을 가져갔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등락폭이 없이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조금은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님의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또 라이브 매매타임 매일 두 분의 전문가와 두 종목씩 탑픽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탑 8에는 어떤 분들이 올라와 있을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바꿔주시죠.
네, 수익률 현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요, 7월 29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들의 수익률 리그를 진행을 했는데요. 2019년 세 번째 시즌을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의 주인공은 두 분입니다. 일단 매일 금요일마다 이 탑픽 선정을 해주시는 두 분께서 같은 날인 9월 20일에 같이 KH바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공동 순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1위의 주인공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님,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께는 이름이 새겨진 1위 기념 골드 이름표와 상장, 그리고 부상으로는 액자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액자 안에는요, 행운의 $2가 있고요. 또 1조 달러, 짐바브웨 돈인 100조 달러가 이렇게 3개의 지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이 사람은 출발 증시 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3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 와이드 제작진 1동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요, 백은하 팀장님께도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 네,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하 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공동 1위라서 더욱더 특별한 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7.72%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일단 두 분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원 사장님,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일단 1등을 하게 되어서 네. 사실 굉장히 좀 네.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3분기 시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에 좀 집중되는 종목을 좀 추천드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또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을 추천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KH 바텍도 그랬고 또한 이제 뭐 컬러레이나 그 밖에 이제 종목들이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확률인데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수급과 이제 매물 소화되는 종목으로 해서 계속 이제 추천을 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브리핑을 준비를 해오면서 네. 중간에 말을 좀 많이 버벅였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특히 뭐 바이오 같은 뭐 이런 종목이나 네. 많은 이게 용어가 어려운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경제 스태프분들이나 작가분들한테도 네. 굉장히 좀 감사드리며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조금 제가 발음이 안 좋았는데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아시아 투자 전략 연구소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하셨어요. 같은 이 회사에서 나오셨던 네. 이 반정민 소장님을 뒤이어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하셨는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반종민 애널리스트님 이제 뒤쪽으로 후발주자로해서 이제 제가 나왔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첫 출연에 이제 1등을 좀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라는 것도 예측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투자라는 것이 뭐든지 이제 위험도가 존재하지만 그 위험도를 줄이고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저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즌 초에 제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인 전략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한 것이 조금 전략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예측과 판단 그리고 뭐 정확한 분석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 시장의 특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등이 조금 저에게는 운이 잘 따라주었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서울경제TV를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 분께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서울경제TV 이제 뭐 전 스태프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회사 오늘의 주식TV 스탁미디어그룹 회사 전 직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반종민 애널리스트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의 결과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1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부담도가 상당히 더 높아졌는데요.
이제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께서 공동 1위입니다. 나 혼자 1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차동원 차장님 어떠세요? 아, 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거짓말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백은하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이 KH 바텍을 추천할 때 네. 이제 차동원 차장님의 대본을 봤는데 네. 저랑 똑같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 거의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사이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 종목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1등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솔직히 기분이 좋긴 합니다. 뭐 공동 1등을 하게 돼서 내가 혼자 1등을 하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시기감은 없었고요. 네. 그래도 참 신기하고, 그래도 같이 추천했는데 공동 1등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받은 액자 속에 2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2달러짜리 지폐요. 혹시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저는 행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백은하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전 몰랐었습니다. 네, 행운을 상징합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달러짜리 지폐는요, 1928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최초로 발행한 이 지폐입니다. 수집용으로 좀 가치가 있는 데다가 유명 여배우인 그레이스 켈리가 동료 이 배우로부터 2달러짜리 지폐를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이 모나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좀 행운을 상징하는 지폐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행운의 2달러가 이 두 분께 좋은 일들만 가져다 주는 의미 있는 부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액자 어디에다 두실 건가요, 두 분은?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디에다 두실 건가요? 저는 이제 집에 이제 책상 앞에 둘 계획입니다. 책상이요. 네, 그렇다면 백은하 팀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이제 서울경제TV를 자주 봤었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나온 이제 부상들 중에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기쁘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저희 집의 갑으로 네. 채점을 해가지고 네. 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책상 선반에 이제 큰 선반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자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딱 이것만 올려놓고 항상 보면서 행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다음 이 시즌에도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다음 시즌의 전략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다음 이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아까 뭐 수상 소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오늘도 화장품 업종을 추천드렸지만 사실 지금 현재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왔는데 네. 그거를 받쳐줄 만한 이제 섹터가 좀 많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금일 이제 이번 주였죠. 화장품 업황이 좀 중국 이제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기저 효과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지금과 똑같이 이제 수급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추천드릴 계획입니다. 네, 백은하 팀장님께도 4분기 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3분기 전에는 이제 2분기 말, 그다음에 3분기 초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현재까지도 이제 증시의 이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장전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실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아직까지는 차동원 차장님 말씀처럼 보수적인 입장 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 내년 대비책까지 미리 선점을 해보면서 종목 선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동 1위를 차지한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백은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입니다. 208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081선까지 내려왔다가 87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삽니다. 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1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지만 기관이 오늘 대거 팔아치웁니다. 6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는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 추가 상승하면서 16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9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좀 받쳐줍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면서 20만 원 선 이탈이 됐고요. 현대모비스가 0.6%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0.49% 하락세, 그리고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5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등락이 크진 않습니다. 65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6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원대 이탈되고 5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HLB는 2% 넘는 반등세 이어갑니다. 17만 1,600원대, CJEN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SK머트리얼즈와 휴젤이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1,170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 지난번 9월 초에 추천했다가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갖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위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주목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죠.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배당 수익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어떤 시세에 항상 그 변화되는 어떤 테마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현대종합상사에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분할해서 재상장되면서 주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현대 로고에 대한 어떤 사용료 그리고 축산물 그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물 도매업이라는 것은 국내보다는 해외 이제 수입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중간 단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정 정도 잠잠을 했지만 항상 그 아직까지도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그 가격 괴리 자체가 뭐 오르락내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 자체의 가격은 거꾸로 또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초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공급과 수급의 역할에 따른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수요가 중국 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외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격 자체는 일정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상향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이 거의 픽스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자체는 그런 거에 등락하지 않고 일정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회사는 일정적인 그 수익이 안전하게 창출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제 배당을 실시하는데 올해도 한 4% 이상대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 시가 배당을. 그렇다 보면은 지금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저점일 때 그리고 배당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원위치되어 있는 주가 부분에서는 한번 장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저점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에 안정적인 두 달의 수익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어떤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자,
그런 판단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계 낚아채기 코너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주 쪽하고 뭐 대형주 쪽 이렇게 이제 나눠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좀 소형주 쪽에서의 좀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좀 특이점인데, 특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중대형주가 좀 좋지 않음을 좀 보고 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한번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방송을 한번 출연했을 때 환율 감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이번 주에도 제가 뭐 스튜디오 출연을 하고 그 전에 또 방송 전화 인터뷰 했을 때도 환율 차트를 우리가 좀 보고도 시장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금 결제를 할 때 달러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가 좀 만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 지수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지수가 지금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안 좋은 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또 이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지수를 좀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월 24일이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장대 음봉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장 후반에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서 종합지수도 같이 흔들렸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제 대비해서 좀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 흐름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전강 후약으로 좀 전환이 됐을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MACD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5만 원 선이 지금 21선인데요. 21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61선까지 하락 추세가 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47,000원까지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를 조금 간단하게 간소하게 좀 만들어내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한 1차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사인이 에이펙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됐지만은, 뭐 에이펙이 취소가 되면서 미중 간에서 새로운 장소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인데, 일단은 뭐 마카오도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쪽에서도 새로운 좀 장소가 나왔는데, 일단 뭐 최종적으로 도장을 뭐 찍어봐야지만 우리가 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씩 이제 있는데, 잡음이 있는데,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에서의 그 탄핵 조사 절차에 대한 공식적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상원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절차가 이제 가결이 돼야지만 되겠는데, 일단 일정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위해서의 잡음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년 10월이죠. 유가가 그 뒤로 계속해서 1년 넘게 지금 장기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유가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를 이제 지나고 나서 내년에는 유가가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서, 일단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화학주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성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내년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 한두 달 정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 이동통신사 쪽에서의 5G에 대한 정식적인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일단은 5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고 가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있었죠.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고 조그만의 악재라든가 시장이 흔들렸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제외하시고 바닥에서 아직 우리가 봤을 때 5G 관련된 종목들이 급상승하지 않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은 바로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일단은 시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후 약으로 갔을 때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때 21선이 무너지면 47,000원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그 정도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요, OTT 플랫폼, 애플 TV가 출시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의 에이브 쪽에서 OTT 출시가 되면서 넷플릭스의 9월 달에 그 시청보다도 훨씬 더 앞섰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현재 보시면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버킹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지만은 일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자체 3자 배정으로 인해서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다르게 영상 콘텐츠로 보시는 것보다는 오늘 그 부분이죠. 3자 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리고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KD소프트도 보이고 KD소프트는 다른 공시가 나왔었죠. 그동안은 영상 콘텐츠 쪽으로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교에서의 자율주행 모터쇼도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자율주행이죠. 차량 이탈 방지라든가 그다음 도로운전 했을 때 그리고 자율주행 만들어지면은 그 장거리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시간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서 자율주행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자율주행 쪽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을 좀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정밀 금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 정밀 기기에서 떨어져 나왔었죠. 그래서 금융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탑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또 사연이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 보시면 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에서 15.92%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주력 기명들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자동차 기명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상반기에 자율주행에 대한 국제 과정에서 참여 기업으로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회사에도 램프를 금융으로서 좀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자를 보시면 삼성 계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 계열, 계양 전기 정도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